지난 시간에 헬름홀츠 이퀘이션 혹은 특별한 경우로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로 썼을 때 변수를 분리해서 파이에 해당되는 거는 e to d 플러스 마이너스 e to d in 파이 혹은 코사인 n 파이 혹은 사인 n 파이. 그 다음에 세타가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 우리 그걸 어소시에이트 르장드리 이퀘이션의 솔루션. 그 다음에 레디얼 이퀘이션. 특히 스페리컬 베셀 펑션. 스페리컬 노이먼 펑션 우리 아직 도입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좀 이따가 베셀 펑션을 더 자세히 공부할 때 우리가 나오고 하여튼 그런 형태를 써서 우리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쓰면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그거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얘는 스피어 바운더리 컨디션. 물론 우리 지금 라플라시안 k 스퀘어가 0인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인데 우리 이번에는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이 뭐죠? 표면에서의 노멀 데리버티브 로 주어지는 거. 반지름이 R인 경우 표면에서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경우 요 안에서의 F 사이가 얼마예요? 어디서 별 이런 희한한 문제를 끄집어냈냐고 생각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전자기학을 배우나 안 배우지? 전자기학을 배우면 우리 이 바운더리 컨디션의 문제를 풀어요. 무슨 문제냐? 컨덕터야. 속이 빈 컨덕터야. 속이 빈 컨덕터를 외부에서 전기장을 균일하게 걸어줬을 때 이 안에서 포텐셜은? 전기 포텐셜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보면 인사이드 구 내부에서는 우리 먼저 레디얼 펑션이 스페리컬 베셀 펑션인데 원점에서 레귤러한 스페리컬 베셀 펑션 JL 그 다음에 원점에서 다이버지하는 스페리컬 노이먼 펑션 근데 원점을 포함하는 공간이니까 스페리컬 노이먼 펑션 안 쓰고 스페리컬 베셀 펑션만 써야 된다 이거. 베셀 펑션. 다시 말하면 서메이션 LM ALM JLKR PLM 코사인 테타 그 다음에 ALM 프라임 사인 N 파이.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썼던 가장 일반적인 솔루션에서 이 뒤에 있는 스페리컬 노이먼 펑션 앞에 있는 개수를 전부 다 0으로 놓은 거죠. 다음 같이 놓고 또 미분을 해야 되니까 지금 노멀하다는 거는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션 노멀한 거는 R 방향이니까 바운더리 컨디션 쓰면 마이너스 B0 코사인 테타는 JL이 J 요거에 R을 써야 되는데 뭐냐 하면 내가 왜 이렇게
이걸 다 쓸 필요가 있나? 리딩 텀만 쓸까? 이걸 다 써야 되는데 이걸 미분할 거죠. 이걸 R에 대해서 미분하면 앞에 있는 걸 미분하는 거죠. 앞에 있는 걸 미분하는데 그게 바운더리 컨디션은 파이에 인디펜던트해요. 파이에 인디펜던트하다는 건 파이에 대한 디펜던스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m이 0인 경우예요. m이 0인 경우니까 이거 싹 없애도 돼. 그 다음에 L0야. 그 다음에 요 안쪽에서 봐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보면은 왼쪽이 역시 아래도 인디펜던트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바운더리 컨디션 R을 집어넣어서 돼야 되는데 R에 인디펜던트 하려고 하면 JL, KR이 R에 대한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면 그러면은 R에 디펜드하는 텀들은 전부 없어지고 R에 인디펜던트한 텀만 살아남아야 되는데 R에 인디펜던트한 텀이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 우리 요게 뭘로 되냐면 R의 L승을 비례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쓰면 R로 미분하면 우리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미분하는 거 노멀한 거는 안으로 들어오는 게 노멀한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DDR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서메이션 L AL0 R의 L-1승 PL0 코사인 테타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왼쪽이 R에 인디펜던트 하니까 다음과 같은 거에서 뭐만 살아남냐면 L이 1인 텀만 살아남죠. 그래서 뭐냐면 L이 1인 텀은 A10 L이 월인 경우 P10 코사인 테타 P10 코사인 테타가 코사인 테타예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A10가 B0죠. 그래서 psi R 이 안에 사실은 일렉트릭 포텐셜에 해당되는 건데 V0, A0 상수 B0 R P1 코사인 테타로 주어지고 우리 이거는 A0 플러스 B0 R 코사인 테타죠. R 코사인 테타가 Z죠.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다음과 같이 해서 이제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모든 일반적인 거를 보지는 않았지만 특히 우리 전공 과목에서 많이 나오는 라플라스 이퀘이션 혹은 헬르모츠 이퀘이션을 각각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어떻게 푸느냐 하는 기본적인 이제 방법을 배웠고, 그럼 이러면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별한 디퍼런셜 이퀘이션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세타,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 세타가 만족하는 어소시에이티드 르장들 이퀘이션.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 레디얼 파트가 만족하는 베셀 이퀘이션. 그 다음에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R 파트가 만족하는 스페리컬 베셀 펑션을 주는 디퍼런셜 이퀘이션. 그건 물론 베셀 이퀘이션이죠. 근데 그 인덱스가 L이 아니라 L 플러스 2분의 1로 주어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의 특별한 디퍼런셜 이퀘이션들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우리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나타나는 몇 개의 특별한
디퍼런셜 이퀘이션들이 있는데 그 디퍼런셜 이퀘이션들의 솔루션의 특징이 어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그 스톰 루비 시어리를 봤을 때 셀프 에조인트 혹은 허미션 오퍼레이터에 대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 스칼라 프로덕트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스페셜 펑션들의 여러 가지 성질, 소위 오소고넬리티에 대한 성질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런 스페셜 펑션을 보는데 그래서 우리 그런 물리학을 공부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디퍼런셜 이퀘이션, 그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조금 아까 내가 예를 든 몇 개의 예를 든 그런 특별한 디퍼런셜 이퀘이션, 특별한 미분 방정식, 스페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스페셜 펑션이라고 해요. 스페셜 펑션은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래서 스페셜 펑션의 여러 가지를 보는데 가장 처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감마 펑션이야. 이 감마 펑션은 내가 여기 보아스 교재에 있는 거를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랑 강의를 할 텐데, 우리 이거를 보면 감마 펑션을 그럼 어떻게 하냐? 감마 펑션은 우리가 다음과 같은 적분, 알파가 양수일 때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e to the 마이너스 알파 x dx, 이걸 적분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걸 적분하면 우리 당연히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인데 0부터 알파분의 1이죠. 이게 마이너스 알파분의 e to the 마이너스 알파 x인데 x가 무한되면 0, 0일 때는 알파분의 1이니까 다음 거지. 우리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승 e to the 마이너스 알파, 부분 적분하면 되죠. 언제까지? 이게 1이 될 때까지 부분 적분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하나는 이게 적분하면 x는 인티그레이션 베리어블이니까 적분하면 알파의 함수죠. 알파의 함수예요. 알파의 함수인데 이거를 보면 요거를 알파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x, 알파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x가 하나씩 나오죠. 그렇죠? x의 n승이 나오려면 알파에 대해서 n번 미분하면 되죠. 물론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어야 되지만, 이 양이랑 같죠. 알파. 이게 뭐냐면 알파분의 1이죠. 그럼 이거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알파 스퀘어분의 1, 두 번 미분하면 2 알파의 마이너스 2분의 3, 세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3 e to the 마이너스 2분의 5, n번 미분하면, 이거 제대로 썼나? 2배, 이게 왜 갑자기 2분의 3이 붙었어? 2분의 3이, 내가 왜 이렇게, 알파니까 알파의 마이너스 2, 이거는 2 곱하기 3, 알파의 마이너스 3, 그지겠어. 이렇게 다음 같이 되죠. 그래서 n번째를 하면 알파의 n 플러스 1승분의 1의 n 팩토리,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알파를 1로 고르면 n 팩토리얼은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xn승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구한 다음에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나? n 팩토리얼이 팩토리얼이라는 건 1부터 n까지 곱한 건데 그걸 이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가 있나요? n이 양의 정수, 0 이상의 정수인 경우에는 트리비얼하죠. 근데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n 팩토리얼에서 n이 정수가 아니면 n이 음수이면 으로 확장을 할 거예요. 근데 이 n 팩토리얼이 1부터 n까지 정수를 곱한 거다라고 정의를 하는 순간 n이 정수가 아니면 으로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때는 요 표현을 쓰겠다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소위 팩토리얼에 대한 인테그랄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불러요. 적분을 형태로 쓰는 거죠. 이건 잘 모르지만 이건 양의 0 이상인 정수에 대해서 정의했지만 우리 이건 n 팩토리얼이라고 정의하고 이제 요걸 보자. 여기서 n이 정수가 아니면 역시 n이 0보다 큰 양이면 컨버지하는 인테그랄이에요. n이 정수가 아닐 때 요거의 결과를 p라고 하면 정수가 아니라 양수일 때 감마 p는 이렇게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감마 펑션을 우리 앞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 정의를 쓰면 아까 n이 양의 정수인 경우만 봤는데 n이 제로인 경우에는 0 팩토리얼은 1이죠. 그래서 0 팩토리얼이 1인 거예요. 우리 다음과 같이 요거로 쓰자 이거예요. 물론 다음과 같이 썼을 때 그러면 p가 양수면 되는데 p가 음수면 이거 다이버지 하죠. x가 적분을 한다면 x가 부분 적분을 할 때 x가 0일 때 x가 0인 곳에서 다이버지 하죠. 그러니까 p가 음수면 역시 다이버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 감마 펑션을 만약에 p가 양의 정수일 때는 요거를 비교해 보면은 n이 양수일 때 요거를 보면은 n 팩토리얼은 p 대신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감마 n 플러스 1이 n 팩토리얼이에요. 따라서 감마 1은 n이 0일 때 1, 감마 2는 1, 감마 3는 2 팩토리얼 2. 다음과 같이 안에 있는 아규먼트가 p가 양의 정수일 때는 혹은 0 이상인 정수일 때는 다음과 같이 우리 팩토리얼 양의 0 이상인 정수에 대한 팩토리얼에 대한 정의로 우리 다 쓸 수 있지만 그럼 우리 요거를 n이 0 이상인 정수에서 정수가 아닌 양으로 쓰면 xp승 e to the minus x dx 우리 항상 이 팩토리얼이라고 쓴 요 양은 n이 0 이상인 정수에 대해서만 정의하지만 정수가 아닌 경우에도 감마 p 플러스 1을 p 팩토리얼로 쓰자 이거.
그렇게 쓰면 이게 다이버지 하지 않으려면 부분적 분을 한다 그랬죠? 부분적 분을 할 때 첫 번째 게 x의 부분적 분을 하면 그러면은 이게 언제 컨버지 하냐면 p가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죠. 컨버지 할 조건이죠.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 감마 펑션에 대한 저걸 어떻게 감마 펑션의 성질이 뭐가 있냐? 또 감마 p 플러스 1 이걸 부분적분을 합시다. 부분적분 요거에다가 요거 적분한 거 마이너스 xp e to the 마이너스 x 플러스 p 다음 같이 쓸 수 있죠. 이거 제대로 썼나? 그렇죠. 그래서 보면 제로일 때니까 이게 p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이게 적분이 이게 값이 존재하나? 아닌데 이건 p가 0보다 커야지 존재하는 거 아닌가? 그죠? p가 0보다 커야 돼. 0이어도 되나? 0보다 커야 돼. 어쨌든 우리 다음 같이 주어지는데 우리 그래서 이게 없어지고 요거를 보면 p 곱하기 감마 p죠. 그래서 감마 p 플러스 1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p가 양수일 때 우리 썼는데 p가 양수일 때 우리 감마 p 플러스 1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럼 p가 음수일 때는 우리 이제 더 이상 인티그럴 레프레젠테이션을 보지 않고 요 성질을 가지고 보자. p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정의하냐면 감마 p는 1 오브 p 플러스 다음과 같이 정의해서 감마가 p가 음수인 경우까지 늘려나가자는 거죠. 이렇게 하면 p가 음수인 것까지 늘려나갈 수 있나? 있죠. 예를 들면 감마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3분의 감마 0.7 p가 양수인 감마 펑션은 이게 값을 우리 얻을 수 있죠. 음수인 경우는 다 요 리커션 릴레이션을 통해서 음수인 경우로 확장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사실 내가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 요 적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복소수 컴플렉스 베리어블을 배우면
함수가 리얼인 경우에는 이거를 만족하는데 이게 복소수면 복소수로 확장하는 걸 우리가 소위 애널리틱 컨티뉴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애널리틱 컨티뉴에이션 한 다음에 이무의 복소수에서 성립한 다음에 그 중에서 특히 음수인 곳을 고르면 소위 애널리틱 컨티뉴에이션을 한 결과라고 하지만 우리 아직 컴플렉스 베리어블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처음에 인티그럴 레프레젠테이션으로 감마 펑션을 시작해서 p가 인티저가 아닌 경우,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 감마 p를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감마 p가 음수인 경우에는 이 릴레이션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음수일 때를 정의하자.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감마 마이너스 1.3은 계속 이 두 번 적용해서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0.3, 감마 0.7. 다시 말하면 이게 음수인 거는 계속 요걸 적용해서 언제까지? 요게 안에 있는 게 양수가 될 때까지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음수인 거를 우리 쓰면 돼. 하지만 문제는 감마 1이 1이죠. 0 팩토리얼이 1이죠. 그럼 감마 p는 여기서 보면 감마 p 플러스 1 p인데 p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 위에 거는 1로 접근하죠. 분모는 0으로 접근하죠. 다이버지 해요. 따라서 감마 p는 드디어 감마 펑션을 음수까지 확장을 했지만 음의 정수인 경우에는 정의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음의 정수인 경우에는 다이버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감마 p를 p가 양수인 곳에서 인티그럴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정의를 하고 음수인 부분은 요 리커션 릴레이션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요게 양수가 될 때까지 계속 리커션 릴레이션을 쓰면 되지만 단 p가 음의 정수일 때는 다이버지 한다. 그러니까 함수가 감마 p라는 임의의 함수가 있는데 p가 모든 영역, p가 양수, 음수, 다만 음의 정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우리 쓸 수 있다는 거죠. 다음과 같이 우리 정. 이제 감마 p를 p의 함수로 이제 한번 좀 이따 이제 그려보기도 할 텐데 우리 그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러면 다음과 같이 쓰면 우리 감마 인티저 값에 대해서만 봤는데 감마 펑션에 재밌는 값들이 있어요. 첫 번째 감마 2분의 1은 이게 뭐죠? 정의에 의하면 자로부터 무한대까지 t의 마이너스 2분의 1 스퀘어 루트 t분의 1 e to the 마이너스 t dt죠. 어떡하나? t를 y제곱으로 놓으면 dt는 2y dy니까 이거는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y분의 1 e to the 마이너스 y squared 2y dy. 그래서 y가 캔슬이 되고
2 곱하기 2 to the 마이너스 y 제곱인데 이게 이분 펑션이니까 요거는 인테그랄 리밋을 이거 한 것의 반이죠. 이걸 계산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가우시안 인티그럴 하면 이게 스퀘어 루트 파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 가우시안 인티그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감마 그럼 2분의 1의 제곱은 조금 아까 우리 여기서 본 것처럼 2배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e to the 마이너스 x제곱 dx. 이게 감마 2분의 1. 또 감마 2분의 1 4배 인테그랄 dx dy 마이너스 0부터 무한대까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렇게 썼는데 이제는 보면 x제곱 y제곱이니까 이 차원에서 다 0부터 무한대까지니까 이게 뭐냐면 xy 평면에서 이거에 대해서 적분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x를 r 코사인 테타, y를 r 사인 테타로 놓고 테타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r은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한 거랑 똑같죠? 그죠? 그걸 쓰면 4배. 그럼 이렇게 쓰면 dx dy는 우리 이거 에어리어 엘리먼트 우리 썼었죠? r dr d 테타죠. 인테그랄 0부터 파이 2분의 파이까지 d 테타 0부터 무한대까지 e to the 마이너스 r 스퀘어드 r dr이죠. 이거는 이게 2분의 파이니까 2파이. 이거 적분이 되죠. 그죠? 2분의 1 e to the 마이너스 r 제곱이죠.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조금 미분하면 이렇게 되니까. 무한대일 때 0, 제로일 때 1, 파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감마 2분의 1은 스퀘어 루트 파이예요. 정수일 때는 숫자인데 2분의 1인 경우에는 이상한 양이 들어오죠. 요 값이 그래서 요걸 적분하면 스퀘어 루트 파이라는 거죠. 이걸 물론 좀 더 일반화시키면 요게 감마 2분의 1 이게 스퀘어 루트 파인데 우리가 요걸 우리가 가우시안 인테그랄이라고 하는데 가우시안 인테그랄을 좀 더 일반화를 시키면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죠? y를 스케일을 한 스퀘어 루트 a 곱하기 y를 t라고 놓고서 적분하면 이걸로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앞에 나오는 그 변수를 스케일을 하면서 나온 거를 보면 그게 가우시안 인테그랄을 다음과 같이 감마 2분의 1에 비례하는 걸로. 물론 이걸 하려면은 적분이 성립을 해야 되니까 이걸 할 때는 여기서 요걸 할 때는 뭐냐면 스퀘어 루트 a 곱하기 y를 t로 놓고 하면
그리고 t에 대한 적분이 이런 형태로 주어지니까 그 앞에 나온 거. 요걸 할 때는 원래는 a가 양수여야 되지만 나중에 컴플렉스 베리어블까지 보면 a가 컴플렉스 넘버여도 성립하고 다만 이게 정의가 되려면 a의 리얼 파트가 양수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두 번째 관계는 감마 펑션에 대한 특별한 값 중에 두 번째 재밌는 관계는 감마 b, 감마 1-b는 파이 사인 b. 이거는 증명을 하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운 게 있어서. 하지만 이건 결과를 이렇게. 물론 p가 인티저면 정의되지 않죠. p가 인티저면 둘 중에 하나는 음의 인티저를 가지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 왜 어렵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에 컴플렉스 베리어블을 강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컴플렉스 베리어블을 할 때 소위 말하는 컨터 인테그랄을 쓰면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양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0부터 무한대까지지만 예를 들어서 p가 인티저면 여러분들이 이거 적분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p가 임의의 수일 때 이건 이제 컨터 인테그랄을 써서 하는데 이 결과가 사실은 이게 파이 오버 사인 p인데 파이 p인데 요 적분을 하면 쉽게 우리 구할 수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우리 시간이 돼서 적분 컴플렉스 인테그랄 컴플렉스 베리어블 할 수 있게 되면 보고 안 그러면 그냥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걸로. 자, 그다음에 이 감마 펑션이 있으면 감마 펑션을 결합한 또 다음 유용한 펑션이 있는데 베타 펑션. 베타 펑션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0부터 1까지 x에 p-1승 q-1승 dx. p와 q는 양수고 이거 p와 q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x를 1-x로 바꾸면 p와 q를 바꾸는 거랑 같으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이게 도대체 그러면 앞에 있는 감마 펑션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 무슨 관계가 있냐면 우선 그걸 보기 전에 그럼 왜 뜬금없이 갑자기 베타 펑션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 물리학에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하다 보면 베타 펑션을 만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우리 그걸 보기 위해서 요거랑 적당한 변수 변환을 해서 요거의 이퀴벌런트한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스케일을 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0부터 1까지가 아니라 0부터 a까지. 이거는 dx가 a분의 dy죠. 그러니까 bpq는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a분의 dy a분의 y의 p-1 a분의 a-y q-1 1 over a p 플러스 q 마이너스 1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y의 p 마이너스 1
a-y에 q-1 dy. 이거는 위에 거랑 비교하자면 여기는 요 1이 좀 a로 바뀐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 앞에 적당한 팩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퀴벌런트한 표현, x를 사인 스퀘어 테타로 놓으면, 그럼 dx는 2배 사인 테타 코사인 테타 d 테타 1-x는 코사인 스퀘어 테타죠. bpq는 베타 펑션은 0부터 1까지니까 0부터 2분의 파이 두 배 사인 테타 코사인 테타 d 테타 x의 p-1승 그러니까 사인 2p-2의 테타. 그 다음에 1-x면은 코사인 스퀘어 테타니까 코사인 2q-2 테타. 두 배 0부터 8까지 사인 테타의 2p-1 코사인 테타의 2q-1 d 테타. 여러분들이 나중에 각도에 대한 적분을 할 때 이런 양들이 나올 경우가 있죠. 또 하나는 물론 뭐 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다 할 필요 없고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 x를 y 1 플러스 y 라고 놓으면 x분의 1은 1 플러스 y 나누기 y니까 1 플러스 y분의 1 마이너스 x는 1 플러스 y분의 1 플러스 y 여기 1이고 x를 빼면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요거를 보면 여기 관계에서 x제곱분의 dx는 y 스퀘어분의 dy니까 dx는 x제곱을 곱하면 x제곱이 뭐야? 그러니까 y 스퀘어드 1 플러스 y의 스퀘어드에 y 스퀘어분의 dy 그러니까 dy 1 플러스 y의 스퀘어죠. 따라서 bpq는 인테그랄 x가 0일 때 y는 0 x가 1일 때 y는 무한대죠. 무한대로 되는 경우 dy 1 플러스 y의 스퀘어드 0부터 1까지를 0부터 무한대까지 바꾼 거 y 1 플러스 y의 p-1승 1-x는 q-1승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dy y의 p-1승 1 플러스 y의 p 플러스 q승 다음과 같이도 쓸 수 있죠. 이건 변수를 바꾼 거고 그럼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왜 감마 펑션을 얘기하고 베타 펑션을 얘기했냐? 베타 펑션을 감마 펑션으로 표시할 수 있어서 그래요. 베타 펑션 어떻게 감마 펑션으로 표시하냐? 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근데 감마 펑션이랑 베타 펑션 왜 뭐 베셀 이퀘이션
어소시에이티드 르장드르 이퀘이션 하다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감마 펑션을 얘기하냐? 그런 걸 스페셜 펑션을 얘기할 때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펑션이라서 그래요. 이걸로 다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EQ는 베타 펑션은 감마 P, 감마 Q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좀 재밌어지기 시작하죠. 이게 어떻게 그러냐? 증명은 감마 P가 정의에 의하면 t를 y 제곱으로 놓으면 dt는 2배 dt, 2dy, y dy y의 2p-2승 e to the 마이너스 y 제곱 dy가 2y dy니까 2배 y의 2p-1 다음과 쓸 수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감마 q는 2배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뭐 인티그레이션 베리어블은 y로 쓰나 x로 쓰나 마찬가지니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두 개를 곱해요. 두 개를 곱하면 감마 B, 감마 Q는 두 개를 곱하는 거니까 4배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dx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dy x의 EQ-1 y의 EP-1 e to the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다음 것을 써주죠. 역시 x는 r 코사인 테타 y는 r 사인 테타 그렇게 놓으면 4배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dr 그 다음에 테타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 다음에 r dr d테타죠.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d테타 r 코사인 테타의 EQ-1 r 사인 테타의 EP-1 R에 대한 적분을 전부 다 앞으로 끄집어내면 dr R의 EQ-1, R의 EP-1이니까 R의 EP 플러스 EQ-1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테타의 EP-1 코사인 테타의 EQ-1 d테타 가만있어 봐. E2 마이너스 R 제곱이 사라졌네. R 스퀘어를 T로 넣으면
ER, DR이 DT니까 이거는 요거는 여기 4 중에 2를 하나를 이쪽으로 빌려주고 그러면 2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RdR dt e to the minus t r을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p 플러스 eq 마이너스 2인데 r 제곱을 t로 나눴으니까 t에 p 플러스 q 마이너스 1. 이게 뭐죠? 2배의 감마 p 플러스 q죠. 이 부분은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조금 아까 내가 지웠지만 베타 펑션에 대한 이퀴벌런트한 표현이 x를 r 코사인 테타, y를 r 사인 테타로 놨을 때 이게 바로 뭐냐면 2분의 1 pq예요. 두 개를 곱하면 2랑 2분의 1은 없어지고 감마 p 플러스 q 곱하기 b 베타 펑션이죠. 따라서 베타 펑션은 곱한 거를 이걸로 나눠주면 되죠. 이렇게 증명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베타 펑션 혹은 감마 펑션에 대한 거는 요거만 보면 되는데 우리가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런 감마 펑션이 나오면 혹은 팩토리얼이 나오면 이런 팩토리얼이 나오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P가 무지 큰 경우 P 팩토리얼에서 P가 무지 큰 경우 우리 굉장히 큰 경우 그 큰 거에 역수로 전개하는 거를 우리가 소위 어심토틱 익스펜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P 팩토리얼 혹은 감마 P 플러스 1의 P가 굉장히 큰 경우 그걸 왜 생각하나요? 굳이 응용의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통계 물리를 볼 때 통계 물리는 large number가 소위 large number의 법칙이 통용되는 곳인데 그때 우리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있는 경우의 수 여러분들 엔트로피 같은 걸 계산을 할 때 입자들이 예를 들어서 방을 2개로 나누고 양쪽에 입자를 n개를 집어넣는데 그러면은 이쪽에 넣을 수 있는 가지수를 우리가 계산을 해서 그 중에서 그거가 n이 굉장히 커질 때 그 값이 어디에 도달하는가 뭐 이런 거 보죠. 소위 라지 넘버를 볼 때 우리가 n이 굉장히 큰 경우 n이 굉장히 클 경우에 어떤 식으로 근사를 하냐면 그때 근사하는 결과를 우리가 스털링스 포뮬라라고 불러요. n 팩토리얼은 n이 무지 클 때 n은 n승 e to the 마이너스 n승 스퀘어 루트 2파이 혹은 p의 p승 e to the 마이너스 p승 스퀘어 루트 2파이 p 다음과 같이 돼요. 증명을 해봅시다. 리딩 텀이에요. 그 다음에 1 오버 p 이상으로 이제 서프레스 1 오버 p 스퀘어를 서프레스 되는 건 안 썼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를 우리 한번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스털링스 포뮬라인데 포뮬라를 한번 증명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 감마 p 플러스 1 이게 p 팩토리얼로 우리가 쓰기로 했으니까 x의 p승 이걸 어떻게 쓰냐면 엑스포넨셜 이게 마이너스 x지만 x의 p승은 어떻게 쓰나
p 로그 x 이렇게 쓸 수 있죠. 왜냐하면 요거는 올라가면 x의 p승이고 로그 x의 p승에 엑스포넨셜을 붙이면 x의 p승이죠. 우리 다양한 거 쓸 수 있어요. 이제 변수 변환을 해봅시다. p 플러스 y 스퀘어 루트 p 희한한 변수 변환이죠. dx는 dy 스퀘어 루트 p dy 이렇게 하면 적분 0부터 무한대까지는 x에 대한 무한대까지는 x가 0일 때는 y가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p x가 무한대일 때 y도 무한대. 따라서 여기는 이 적분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p분의 무한대까지 dy 스퀘어 루트 p 엑스포넨셜 p 로그 x p 로그 p 플러스 스퀘어 루트 p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p 마이너스 y 스퀘어 루트 p p가 크면 이제부터 이제 할 수 있죠. p가 크면 복잡하죠. 로그 p 플러스 y 스퀘어 루트 p는 p로 묶어내면 로그 p 플러스 로그 1 플러스 y 오버 스퀘어 루트 p p가 무지 크면 시리즈 익스펜션 할 수 있죠.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면 로그 p 플러스 y 오버 스퀘어 루트 p 마이너스 y 스퀘어드 오버 2p 여러분들이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 할 수 있죠. 저렇게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p부터 무한대까지 dy 스퀘어 루트 p 엑스포넨셜 여기다 p를 곱하면 될까? p 로그 p 플러스 y 스퀘어 루트 p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y 스퀘어드 그 다음 마이너스 p p 이건 있지만 이 텀은 사라지죠. 자. 저 텀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변수 분리를 한 거고 변수를 다시 정의한 거고 이거는 스퀘어 루트 p 나머지 스퀘어 루트 p e to the p 로그 p 마이너스 p
인테그랄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p부터 무한대까지 dy e to the 마이너스 y 스퀘어드 오버 2 다음과 같이 전개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요게 p의 p승이니까 p의 p승 e to the 마이너스 p 스퀘어 루트 p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dy e to the 마이너스 y 스퀘어 오버 2 이거는 원래는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p부터니까 다음과 같은 걸 빼주면 되죠. dy 이건 스퀘어 루트 2파이죠. 이걸 적분합니다. p의 p승 e to the 마이너스 p 스퀘어 루트 2파이 p 1 스탈링스 포뮬라의 첫 번째 리딩 텀이죠. 그 다음에 거는 여러분들이 저 1 오버 p에 대한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을 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요거를 p가 굉장히 큰 경우 먼저 적고 다음과 같은 텀으로 우리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 스탈링스 포뮬의 가장 리딩 텀 요양을 우리가 끄집어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왜 갑자기 뜬금없이 스페셜 펑션을 했는데 감마 펑션부터 얘기를 했느냐? 그건 좀 이따가 알아보기로 하고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서 베셀 펑션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셀 펑션은 여러분들이 지금 몇 번 뭐 스톰 루빌 시리즈를 볼 때 혹은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볼 때 여러분들한테 예로 계속 보여주었던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었죠. 그 베셀 이퀘이션. 가장 최근에는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 썼을 때 반지름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의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베셀 이퀘이션이죠. 그거의 솔루션을 베셀 펑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감마 펑션, 베타 펑션, 베셀 펑션 베셀 펑션 우리 J 뉴라고 씁시다. 아까까지 뉴가 인티저인 경우를 봤지만 인티저가 아닌 경우도 할 수 있고 특히 우리 이거는 베셀 펑션 of the first kind. 왜냐하면 베셀 이퀘이션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x 스퀘어드 일반적으로 j nu 더블 프라임 이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무식한 방법은 시리즈 메소드로 구하는 거죠. 그죠? 시리즈 메소드를 구하는데 우리 2차 미분 방정식이니까 두 개의 인디펜던트한 솔루션이 있어요. 두 개의 인디펜던트 솔루션 중에서 x equals 0에서 파이나이트한 솔루션. 우리 이걸 first kind라고 하자.
뉴가 인티저가 아닌 경우에는 j 마이너스 뉴가 두 번째 인디펜던트 솔루션이죠. 뉴가 인티저면 j 마이너스 n은 jn과 인디펜던트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새로운 우리 세컨드 솔루션을 그때 구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시리즈 솔루션을 복잡하게 구했지만 우리 그 경우 우선 처음에 그래서 베셀 펑션은 요 베셀 이퀘이션을 만족하면서 x equals 0에서 finite한 펑션을 베셀 펑션의 첫 번째 베셀 펑션 of the first kind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베셀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시리즈 솔루션으로 다음과 같이 구했다 라고 해서 이 솔루션을 구했다고 하지만 우리 이제는 이 펑션의 성질을 보고 싶어요. 이 펑션의 성질을 보고 싶어요. 이 펑션은 이거의 시리즈 솔루션으로 구했지만 우리 이제는 스페셜 펑션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다른 방법이 뭐냐? 소위 말하는 generating function이라는 걸 쓸 거예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나온 generating function이 나오니까 굉장히 헷갈리긴 하지만 특히 뉴가 positive integer일 때 generating function을 쓰면 generating function g는 베셀 펑션에 대한 generating function은 이거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해요.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하려고 그러는데 어라 x와 t가 두 개의 함수가 있네. 두 개의 변수가 있네. 이거를 t에 대한 파워 시리즈로 익스펜드 해요. 그러면은 t의 포지티브 파워도 나오고 t의 네거티브 파워도 나오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면 다 있고 n이 그 앞에 붙어 있는 코에피션트 x의 함수죠. 그 x의 함수가 베셀 펑션이에요. 다음과 같이 이 어떤 베셀 펑션의 파워 시리즈로 쓴 게 나오도록 만드는 이 펑션을 클로즈드 폼의 이 펑션을 베셀 펑션의 제너레이팅 펑션이라고 불러요. 정말 그러냐? 이제 봐야지. 표현 이렇게만 해놓고 그냥 넘어가지 않죠. 이제 봐야지. GXT. 그럼 익스펜션을 해야죠. e to the 2분의 xt e to the minus x over 2t. 첫 번째 거는 r이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x over 2의 r승 r 팩토리얼분의 t의 r승 s가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s승 2분의 x의 s승 s 팩토리얼분의 t의 마이너스 s 두 개를 그냥 무식하게 쓴 거죠. 이거는 서메이션 r이 0부터 무한대까지 s가 0부터 무한대까지 한꺼번에 곱해서 쓰면 마이너스 1의 s승 2분의 x의 r 플러스 s승 t의 r 마이너스 s승 r 팩토리얼 s 팩토리얼. 굉장히 복잡하죠. 여기서 r과 s인데 서메이션 두 개인데 s에 대한 서메이션은 그대로 두고 r에 대한 서메이션은 n은 r-s라고 놓고 서메이션 합시다. 그럼 어떻게 쓰냐면 서메이션 n은
R이 제로부터 무한대, S가 제로부터 무한대까지면 N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되죠. 서메이션 S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S승 S 팩토리알 R을 없으니까 R은 N 플러스 S 팩토리알 2분의 X에 R 마이너스 S죠. R 마이너스 X니까 T에 R 마이너스 S 승이니까 플러스 S 승 이게 어떻게 되나? T가 R 마이너스 S T에 R 마이너스 S 그러면 T에 2분의 X에 몇 승인가? R 플러스 S 승이면은 X에 2분의 X에 얼마가 되는 거야? R 플러스 S인데 지금 R을 N 플러스 S로 넣으니까 N 플러스 2S T의 R 마이너스 S R 마이너스가 T의 N승 이렇게 쓰고 나니까 이게 JNX죠. 그죠? JNX 곱하기 TN승이니까 단 여기 서메이션 S는 뭐부터 시작하냐? 이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가 다이버지하지 않는 경우죠. 그러니까 S가 0이나 마이너스 S보다는 커야 되죠. 두 개 중에 맥시멈인 것부터 그걸 생각해 보면 n이 0 이상일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n이 0 이상일 때는 JNX는 서메이션 여러분들이 베셀 이퀘이션의 시리즈 솔루션을 구했을 때 레귤러한 솔루션을 구한 시리즈 솔루션과 똑같은 형태예요. 재밌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죠. 이제는 U가 그러면은 인티저가 아닌 경우 혹은 U가 네거티브 인티저인 경우 우리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럼 과연 전혀 베셀 이퀘이션이랑 상관없는 제너레이팅 펑션으로 베셀 펑션을 정의했는데 이걸 베셀 펑션이라고 하려면 베셀 이퀘이션을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저게 과연 이게 베셀 이퀘이션을 만족하는지 다음 시간에 요 제너레이팅 펑션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